어제 이어 이 소식입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의 전 운영자 김세희 씨가 10억 원의 가압류를 건 사건 후속 보도 이어갈 텐데요. 박 전 대통령도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. 김세희 씨와는 채권 채무 관계 이미 다 종료됐고 박 전 대통령 명예를 더 훼손하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겁니다.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. 여러분들이 제가 달성에 오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봐드리겠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고 제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24년 전인 1998년 낯선 이곳 달성에 왔을 때 처음부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듬어 주신 분들이 바로 이곳의 여러분들입니다. 2022년도 1월인가 제가 25억 그 잔금까지 다 치러드리고, 그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2022년 3월쯤에 그 대구 사저에 들어가십니다. 그러고 나서 2022년 4월 말에 갑자기 뭐 예고도 없이 갑자기 5억 원씩 3번 해서 15억 원을 박근혜 대통령님 이름으로 저한테 송금을 하셨어요. 그러고서 이제 뭐 한 4년의 시간이 지났어요. 네. 네, 10억이라는 돈이 큰 돈인데 뭐 전혀 응답도 없고 4년 동안 전전긍긍을 한 거죠. 네. 김세희 씨는 나도 4년을 전전긍긍하다가 가압류 걸게 됐다라는 건데요. 지금 박 전 대통령 사저의 등기를 떼보시면요. 이렇게 지금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. 가로세로 연구소 10억. 자신에게 박 전 대통령이 10억을 더 줘야 한다라는 게 김세희 씨의 주장인데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이동찬 변호사의 반박 바로 보겠습니다. 자, 일단 변호사니까 팩트를 좀 정리를 했어요.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엮어 만든 저서의 판매 수익, 이거 김세희 씨가 우리에게 자료 준 게 있다. 다시 보자라는 겁니다. 봤더니 2022년 2월에 준 자료다라면서 도서 매출이 19억이고 인쇄비 등 이런 기타 비용들 12억 빼면 직접 순수익만 7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. 7억. 그리고 다음이요. 여기에 가세연이 박 전 대통령 관련 콘텐츠로 벌어들인 수익까지 플러스 알파로 치면 이미 김세희와의 채권 채무 관계는 다 종료된 것이다. 그리고 앞으로도 더 명예훼손하면 이걸로 법적 책임 묻겠다. 이게 지금 이동찬 변호사,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의 입장입니다. 김기현 대변인님. 자, 그러니까 7억 플러스 알파를 벌어가 놓고 지금 와서 10억 내놓으라는 건 이거는 기망행위다. 지금 이 얘기입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법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주고받을 것에 대해서 구체화됐다고 한다면,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면 김세희 측에서 얘기하는 게 좀 명분이 있을 것 같은데,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하는 마음으로 책도 발간이 되고 방송도 하지 않았습니까? 방송을 하다 보면 이른바 슈퍼챗도 있고 후원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책 보니까 인쇄비가 굉장히 비싸게 나오더라고요. 근데 물론 좋은 종이에 좋은 사진을 써서 그렇겠지만 통상적으로 반 이상 남거든요. 그렇다면 7억보다는 제가 볼 때 더 큰 돈이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한 그런 선의로 했다고 하는데, 도리어 지금 받지 못한 돈을 달라고 이렇게 법적 소송을 하다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물론 그 사이에 유영아 의원과의 어떤 감정적인 골이 좀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 자기는 한다,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지만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봤을 때,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꼭 법적으로 가압류까지 걸어야 되는가. 그리고 자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선의가 있었겠지만 일정 부분
박근혜 전 대통령의 콘텐츠를 통해서 본인도 수익을 거둔 게 아닌가. 네.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어떤 생각 아닌가 싶습니다. 예. 그 얘기 잠시 뒤에 좀 더 해보도록 하고요. 김세희 씨도 유튜브 등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는 있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이죠. 박지만 회장과의 과거 통화 내용이라면서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. 작년 10월 달쯤에 박지만 회장을 우연히 만났어요. 내가 그거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15억 드리고 한 거다. 그래서 내가 아니 그 25억 중에 15억만 받은 거다라고 했더니 예. 박지만 회장께서 그렇지 않아도 원래 25억 다 드리려고 했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15억만 줘도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좀 기가 차서 아니 그걸 왜 그럽니까? 또 그렇죠. 그거 참 유영하 변호사 이상한 사람이네. 이렇게 오히려 박지만 회장이 얘기했어요.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법무법인 통해서 내용 증명을 이제 박지만 회장과 유영하 변호사 예. 둘한테 우리가 4년 넘게 지금 10억 원을 못 받고 있으니 예. 협의를 하고 싶다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어떠한 응답이 없는 거예요. 이거는 소송을 갈 수밖에 없다. 혹시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연락을 해 보셨나요? 저희는 뭐 박근혜 대통령님 연락처를 전혀 모릅니다. 그래서 사실 제가 예전에 편지도 쓴 적도 있고요. 뭐 어떠한 응답도 없고. 양태준 부위원장님. 그러니까 박지만 회장이 이 김세희 씨한테 유영하 변호사가 15억만 줘도 된다라고 해서 그 15억이 지금 김세희 씨한테 갔다라는 주장이잖아요. 그러니까 유영하 의원도 아마 15억만 필요하다. 그러니까 10억 정도의 인세가 나오기 때문이다.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. 예, 아마 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, 근데 참 유영하 의원도 원래 이제 변호사시잖아요. 예. 근데 사실 그러면 이제 이 25억 대여는 대여대로 차용증 같은 거 제대로 써놓고 그렇죠. 인세에 대한 것도 출판 인세 계약 같은 것도 제대로 해놔야지 사실 이게 맞는 건데 제가 볼 땐 그런 계약서라든가 서류 관계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뭐 김씨 씨 주장도 어느 정도 뭐 맞는 부분도 있죠. 어쨌든 25억을 갔는데 실제 받은 거는 이제 일부만 받은 거니까 못 받은 게 있다고 하지만 또 그렇다고 뭐 인세로 뭐 과연 얻은 이익을 다 이걸 무슨 다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출판사도 왜냐면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예. 그런 거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 제대로 계약서가 없는 것 같아요.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. 예.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근데 그렇다고 어쨌든 본인이 뭐 박근혜 대통령 측에 정산할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쏙 빼놓고 가압류 신청을 해서 가압류 결정을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충분히 다툼 여지가 될 걸로 같고요. 네. 다만 뭐 가압류가 됐다고 해서 뭐 당장 사저가 뭐 경매로 넘어가서 거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댁에서 나가야 된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도 그냥 굉장히 좀 지리한 약간 이 송사가 계속될 것 같아서 예. 이걸 보고 있는 국민들이 좀 눈살을 찌푸리게 될 것 같은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. 예.